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탄생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약 10만 년 전 이동을 시작하였고 중동을 거쳐 유라시아로, 더 나아가 오세아니아, 아메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일부는 해안선을 따라 아프리카 남쪽 내륙으로 진출했습니다. 전통적인 이론은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4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교배를 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호모사피엔스가 이동하며 퍼뜨린 질병 전파, 경제적 대체, 근친교배로 인한 약화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30년 전 포르투갈 중부에서 발견된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을 모두 지닌 아이의 유골이 약 28,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기존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시기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첨단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선사시대 유골 중 하나인 라페도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최초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 추정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깊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기원전 26,000년 전까지도 살아있었고 인류와 교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특이한 특징을 고려하면 생각만큼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라페도아이의 유골은 1998년 포르투갈 라페도 계곡에 위치한 라가르벨류 암석 보호구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4에서 5세 정도의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이 유골은 의례적인 매장 관습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매장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페도아이의 신체적 특징은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하지는 현생 인류보다 훨씬 짧아 네안데르탈인과 유사했고 두개골은 전형적인 인간의 형태와 크기, 특히 치아와 네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후두부의 움푹 패인 부분에서도 네안데르탈인 DNA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안데르탈인과 초기 인류의 구배설을 많은 과학자들이 일축했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체가 아직 분석되기 전이었고 교잡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유전학 연구를 통해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실제로 여러 차례 교배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아프리카 이외 현생 인류 집단에서도 네안데르탈인 DNA의 흔적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뿐 아니라 데니소바인,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호모종 간의 이종 교배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 남부로 내려간 인류 역시 구인류와 이종교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종 간의 이종교배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라페도아이 이외의 연대 측정은 수년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기존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한 이전 시도들은 2만 년에서 2만 6천 년 전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화합물 특이적 방사성 탄소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사용되어 27,780년에서 28,850년 전 사이에 더 정확한 연대를 산출했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에 참여한 국제연구팀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이 기술을 적용하여 뼈의 콜라겐에서 아미노산을 분리함으로써 특히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화석의 경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현대 물질에 의한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아이의 유골 연대 측정 외에도 매장지 근처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들을 조사하여 의식이 거행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토끼뼈, 붉은 사슴뼈, 숯 등이 아이의 유해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토끼뼈는 아이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붉은 사슴뼈와 숯은 더 오래되어 매장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놓인 것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토끼뼈가 수위에 발견된 적황토색 색소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덤을 봉인하기 전에 상징적인 제물로 바쳐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아이가 매장된 후 매장지가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금기시되었고 그 후 2000년 넘게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과 초기 인류의 매장 관습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 이후 그러한 장소에 상징적 또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페도아이 이외의 연대 측정은 네안데르탈인이 이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생존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유전적 증거에 따르면 이종교배는 최소 4만 9천 년 전에 시작되어 약 7천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후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라페도아이가 잡종 개체인 경우 유전자 교환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잡종 형질이 후대에 나타나 인간 유전자 풀에서 때때로 무작위로 출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의 가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뚜렷한 혼혈 특성을 가진 아이가 비교적 최근에 살았던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조상에게서 그 특성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획기적인 연구는 라페도아이의 더욱 정확한 연대 측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향후 고생물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연구진은 자신들이 사용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 다른 중요한 구석기 시대 인류 유해의 연대 측정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 네안데르탈인과 초기 인류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관계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년 더 오래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여러 호모종의 멸종에 대한 기존 주장에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